아무튼 핵심은 우리가 사용했던 MC 스퀘어의 효과가 바로 뇌파를 활용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MC 스퀘어를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간 친구도 그리고 꿀잠을 잤던 저도 알파파를 사용한 겁니다. 환영합니다. 마인드 FM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주제는 뇌파입니다. 뇌파에 대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 남들보다 훨씬 더 편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공부든 성공이든 돈이든 모든 분야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뇌가 하지만 뇌파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MC 스퀘어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테니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뇌라는 단어보단 머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흔히 머리가 좋다 혹은 머리가 좋지 않다 라는 식으로 말하곤 하죠. 뇌라고 하든 머리라고 하든 여러분이 편한 대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뭐라고 부르든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뇌의 작동 방법입니다. 머리가 좋다 혹은 나쁘다를 판단하기 전에 일단 그 머리를 어떻게 쓰는지부터 알아야 하는 거죠.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쓰지 않은 머리를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의 좋고 나쁨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은 오늘 제가 말할 뇌파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거나 남들보다 조금 더 의자에 앉아 있었을 뿐 더 좋은 머리를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저 뇌의 작동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을 뿐이죠. 예를 들어보자면 수영하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에게 수영을 잘하냐 못하냐 묻는 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스카이 출신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MC 스퀘어라는 전자기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굳이 스카이가 아니라 해도 공부와 학벌에 혹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들어보셨겠죠.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겠지만 30년 전 배경인 응답하라 1994만 봐도 연세대 출신인 삼천포가 MC 스퀘어를 들으면서 공부하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MC 스퀘어를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뚜두두두 그 소리가 귀에 거슬렸죠. 그리고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샌가 저도 모르는 사이 숙면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독서실에서 새벽 2시까지 푹 자고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고생이 많았다고. 아무튼 핵심은 우리가 사용했던 MC 스퀘어의 효과가 바로 뇌파를 활용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MC 스퀘어를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간 친구도 그리고 꿀잠을 잤던 저도 알파파를 사용한 겁니다. 이제 뇌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조금만 하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혹은 느리게 뛰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속도를 조절해서 파동을 내보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행동할 때 나타나는 뇌파의 형태는 베타파입니다. 운동할 때 심장이 뛰는 것처럼 파동이 매우 높고 빠르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땐 베타파의 형태를 띱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휴식을 취하면 뇌파는 점차 느려져
알파파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머릿속에 여유가 생길 때입니다. 눈을 감기만 해도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차츰 바뀌기 시작하죠. 그리고 잠이 들기 직전엔 세타파가, 잠을 잘 땐 델타파의 뇌파가 나타납니다. 거의 심장 박동수랑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뇌파 중에서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두 번째, 알파파입니다. 뇌파가 알파파로 바뀌는 순간부터 학습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쯤에서 알파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MC 스퀘어에서 듣던 소리랑 비슷하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불가리아의 심리학자인 게오르기 로자노프는 인간이 어떻게 정보를 배우고 영구적으로 기억하는지 그 과정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특히 뇌가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속도를 높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실험을 했죠. 그러다 그는 마침내 어떤 종류의 정보든 간에 쉽게 익히고 기억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가속학습법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로자노프가 발견한 사실이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깊은 이완의 상태, 즉 알파파 상태로 만든 뒤에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면 우뇌와 자뇌가 동조하여 빠른 속도로 학습하게 된다. 그가 한 대표적인 실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 안에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면서 학생들에게 몸을 최대한 편하게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보들을 반복해서 읽어주죠. 그리고 학생들을 확실하게 깨운 뒤 기억률을 테스트합니다. 이러한 실험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알파파 상태에서 들은 단어 중 약 98%를 학생들이 기억한 겁니다. 알파파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흡수되는 정보들은 빠르게 우리들의 머릿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저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MC 스퀘어 소리에 꿀잠을 잤지만 정보 흡수력이 뛰어난 그 상태에서 잠들지 않고 공부를 한 제 친구는 좋은 대학을 갔던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 작동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뇌가 제대로 된 학습을 하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뇌파를 알파파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때 듣고 배운 것들이 머릿속 저 깊은 곳 잠재의식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라면 제가 말하는 단어들이 낯설 텐데요. 잠재의식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분들은 장기 기억 정도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오늘 꼭 알고 가셔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뇌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뇌가 알파파 상태일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이완 상태에 있을 때 무언가를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머릿속 긴장을 다 풀어야 그때부터 우리의 뇌는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의 이완이라고 하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어떤 것에 빠져서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채 한 가지 일에 빠지게 되면 우리들은 흔히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 머리에 오직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만 느끼는 상태 말이죠. 이를 흔히 무아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쉬운 말로는 몰입이라고 하겠네요. 이렇듯 몰입과 무아지경에서의 우리 뇌는 알파파 상태인 겁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무언가를 했던 그 경험은 우리의 머릿속 깊은 곳에 새겨지는 겁니다. 억지로 공부를 한다고 무작정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마음을 비우고 편한 상태에서 지식을 받아들여야 진정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영상에서 집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편하게 들으라고 하는 거죠. 집중이라는 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무엇을 하는 게 바로 집중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들의 뇌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배우거나 익힐 때 우리들의 뇌파를 곧바로 알파파로 바꿀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알파파를 직접 귀로 들으면서 우리들의 뇌파를 알파파에 맞추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렇다고 다시 MC 스퀘어를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미 다 만들어 뒀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 채널에 있는 영상들의 대부분은 저를 포함한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겁니다. 제가 주파수를 만지고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을 추가한 영상을 올리는 이유도 사실은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달하면 좋을 텐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 중에서 수험생들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죠. 혹시 주변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위에서 소개한 알파파 영상을 들려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 제 영상을 반복해서 듣는다면 누군가는 성적이 향상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잠재의식을 바꿔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안녕히 가세요.